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볼 주제, 바로 서버리스 컴퓨팅입니다. 이게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서 앱 만드는 방식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많던데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서버리스라고 이름이 붙어서 서버가 아예 없나?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엔 그랬어요. 서버가 없다니? 하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서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서버나 모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 관리를 개발자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클라우드 회사들 있잖아요. AWS나 구글 클라우드, 애저 같은 곳에서 그걸 다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개발자는 정말 코드만 딱 짜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 때문에 혼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서버리스 컴퓨팅이 정확히 뭐고 기존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또 실제로 쓸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뭐 IaaS니 파스니 이런 모델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발자가 좀 들여다봐야 하는 인프라 영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신경 쓸 부분이 꽤 있었죠. 근데 서버리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코드 실행 자체에만 집중하게 해준다. 정확합니다. 서버리스를 움직이는 그 핵심 원리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첫째가 이벤트 기반 실행이에요. 이벤트 기반이요? 네. 그러니까 뭐 HTTP 요청이 오거나 파일이 딱 업로드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런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만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 필요할 때만 딱 깨어나서 일하고 다시 자는 거네요. 효율적이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동 확장 및 축소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데요. 요청이 막 몰리면 시스템이 알아서 자원을 쫙 늘리고 또 요청이 없으면 거의 뭐 0에 가깝게 자원을 확 줄여버려요. 와, 그럼 비용도 확 줄겠네요. 당연하죠. 딱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철저한 종량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상태, 스테이트리스 설계 원칙이에요. 무상태요? 상태가 없다. 네, 각 함수 실행이 완전히 독립적이라서 바로 전에 실행됐던 작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사용자 세션 정보 같은 상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외부 저장소에 따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벤트 기반, 자동 확장, 그리고 무상태,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네요. 그럼 이런 서버리스 환경을 실제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 요소 뭐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FAAS랑 BAS예요. FAS, BAS. 약자가 좀 어렵네요. 하하, 그렇죠. FAAS는 Function as a Service의 약자인데요. AWS 람다나 구글 클라우드 펑션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앞서 말한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짧은 코드 조각, 즉 함수, 펑션을 실행시켜주는 서비스예요. 아, 함수 단위로 실행되는 서비스군요. 그럼 BAS는요? BAS는 백엔드에서 서비스입니다. 이건 뭐 파이어베이스나 AWS 앰플리파이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데이터 저장, 푸시 알림 같은 백엔드에서 흔히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다 만들어서 API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럼 개발자는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백엔드 개발 부담이 확 줄죠. 그렇군요. FAAS로 핵심 로직을 돌리고 BAS로 부가 기능들을 해결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예전처럼 직접 서버 사고 운영체제 깔고 막 관리하던 그런 방식하고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관리 부담이죠. 예전엔 서버 보안 패치, 뭐 성능 모니터링, 장애 나면 밤새 복구하고 이런 걸 다 직접 했어야 했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근데 서버리스는 이런 복잡한 일들을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거의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도 차이가 커요. 기존에는 트래픽 예측해서 미리 서버 늘려놓고 뭐 오토 스케일링 설정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서버리스는 그냥 실시간 자동 확장이 기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 확장 축소 덕분이군요. 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 서버는 켜놓으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유휴 시간에도. 근데 서버리스는 정말 실제 사용량, 그러니까 호출 횟수나 실행 시간만큼만 비용을 내니까 훨씬 경제적일 수 있죠. 배포는 어떤가요? 배포 속도도 훨씬 빨라요. 그냥 코드만 딱 업로드하면 바로 반영되니까요. 뭐 서버 설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와, 듣고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인프라 운영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특징들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이점들, 장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핵심 장점들을 딱 꼽아보자면 첫째는 역시 비용 효율성입니다. 쓴 만큼만 내니까 낭비가 적다는 거. 네, 그게 가장 매력적이네요. 둘째는 빠른 개발 및 배포. 인프라 걱정 없이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기능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시간 절약이 크겠어요. 셋째는 자동 확장 및 안정성. 갑자기 사용자가 몰려도 시스템이 알아서 확장되니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요. 오, 트래픽 폭증에도 걱정이 덜하겠군요. 넷째는 당연히 운영 부담 최소화, 서버 관리에서 해방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기능별로 작고 독립적인 함수를 만들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도 아주 유리합니다. 장점이 정말 많네요. 비용, 속도, 안정성, 운영 편의성, 아키텍처 유연성까지. 근데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고려해야 할 단점이나 어떤 한계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럼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콜드 스타트라는 문제가 있어요. 콜드 스타트요? 차갑게 시작한다? 네. 함수가 오랫동안 호출이 없다가 정말 오랜만에 혹은 처음 호출될 때 실행 환경을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현상이에요. 뭐 밀리세컨드 단위긴 하지만요. 아,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반대는 그럼 웜 스타트인가요? 네, 맞아요. 자주 호출돼서 바로 실행되는 경우는 웜 스타트라고 부르죠. 또 아까 말한 상태 관리의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태가 원칙이다 보니까 사용자 세션 같은 상태 정보를 어떻게 외부에서 잘 관리할지 그 설계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 그 무상태 원칙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런타임 제약도 좀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사마다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함수 하나가 실행될 수 있는 최대 시간에 제한이 있거나 할 수 있거든요. 제약사항을 잘 확인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벤더 종속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리스 서비스에 맞춰서 개발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 콜드 스타트, 상태 관리, 런타임 제약, 벤더 중속성.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장단점을 가진 서버리스 기술은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일단 API 서버나 모바일 앱 백엔드처럼 요청이 들어올 때만 딱 처리하면 되는 서비스에 아주 적합하고요. 네, 이벤트 기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IoT 기기에서 막 쏟아지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거나 사용자가 이미지를 올리면 자동으로 리사이징해주는 그런 미디어 처리 자동화, 챗봇 백엔드 로직 같은 데도 많이 쓰입니다. 오,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특히 쇼핑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처럼 평소엔 조용하다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트래픽이 폭증했다가 다시 확 줄어드는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많죠. 이런 서비스에 서버리스를 쓰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시장 반응 보고 싶은 스타트업들에게도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이 서버리스 컴퓨팅 시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료 보니까 2030년에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4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와, 485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개발 생산성 높여주고 비용 효율적이고 알아서 확장되고 이런 강력한 장점들 덕분에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특히 뭐 엣지 컴퓨팅이나 IoT 같은 기술하고 결합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들어보니 결국 서버리스라는 건 개발자가 그 복잡한 인프라 관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코드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패러다임 변화인 셈이네요. 효율성이랑 확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서버리스가 인프라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주지만 동시에 이벤트 기반으로 생각하고 무상태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주변의 시스템 중에서 이 이벤트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서 뭔가 더 효율적으로 더 새롭게 바꿔볼 수 있는 기존의 프로세스는 없을까 하고요. 오, 기존의 방식을 이벤트 기반으로 재해석해보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서버리스의 진정한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서버리스 컴퓨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